안녕하세요. 원효대 세무사 척도세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어떤 분이 이주택자이시고 대학생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1세대 1주택 각각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을 하던데 진짜인가요? 이거는요, 실제로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이제 막 상상하시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비상구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어떤 사장님이 주택을 두 채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 중에서 하나를 갖다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갖다가 자기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는 삼촌이죠, 삼촌. 그래서 자기 동생의 집으로 주소를 넘겼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사장님 집 근처에 이 아들이 대학교를 다녔는데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하고 나서 한 4달 있다가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법상으로는 어차피 아들하고 사장님하고 주민등록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각각 이제 그 주택을 갖다가 이 사장님이랑 그 다음에 사모님이랑 그 다음에 자기 그 딸내미 이제 세 식구가 주민등록 등본에 있으니까 그 세대에서는 사장님 주택밖에 없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1년 있다가 1년도 안 됐다. 9개월 있다가 다시 아들내미가 사장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있다가 아들 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신고할 때도 같은 세대 아들 주택밖에 없으니까 비과세로 신고했겠죠. 신고했는데 나중에 이거는 양도소득세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국세청에서 물어봤냐면은 왜 가까운 아빠 집을 앞두고 왜 굳이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삼촌 집으로 갔었어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대라. 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따로 살려면 그리고 따로 살아서 세법상 세대 분리가 되려면 아들이 밖에 나가서 혼자서 살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된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들 그때 학교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그럼 뭐냐면 당신들은 주민등록법상에 세대 분리는 했지만 세법상으로 세대 분리가 안 됐다라고 해서 처음에 사장님이 처분했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세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갑자기 그 질문 들으니까 옛날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세대 분리를 갖다가 민법상 세대 분리하고 그다음에 세법상 세대 분리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주민등록법상의 세대 분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주민등록 등본에서 이름이 빠져나가면은 그거는 세대가 분리된 걸 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세법에서 세대 단위는 뭐냐면 거주자고 배우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가족 단위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주민등록 등본은 의미가 없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민등록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세대로 보는 거고 만약에 같은 주민등록 등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따로 살아. 생계를 달리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른 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세대로 보는 경우가 뭐냐면 이 사람이 30살 이상인 경우 이때는 나이가 차고 어느 정도는 지 앞가림 하니까 이때는 세법상도 세대로 봐줘요. 그 다음에 원래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나 이혼한 경우 이때도 단독 세대로 봐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세 미만인 미혼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로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분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정말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은 그때 세법상으로 별도세대로 인정한다. 그게 안 되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다. 동거가 뭐냐면 경제적 생활단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는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등록상에 같이 이름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 자금에서 생활하는 아니다. 만약에 아빠가 네 식구 중에서 아빠만 돈을 벌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세 식구는 아빠도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같은 세대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인가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판례에서 보는 세대 기준입니다. 됐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